자, 이제 85페이지 회전체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앞에서 배웠던 그 회전체라는 것의 중에는 종류를 좀 한번 해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그 회전체는 얘가 기둥, 그렇죠? 근데 얘가 무슨 기둥? 원기둥. 자, 얘는 원뿔, 그렇죠? 얘는 구라고 했고, 얘는 원뿔대라고 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전체들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 회전체에서 자, 이 선을, 자, 얘를 바로 회전축이라고 하는데, 이 축에 대하여 수직으로 단면을 잘랐는지, 축에 대하여 축을 포함하여 잘랐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니까 대충 읽지 말고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자, 회전축이 여기 있지? 그럼 수직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야. 이렇게 칼로 쑥 자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의 모양이, 그렇죠, 이렇게 평면으로 그렸을 때는 타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원 기둥을 우리가 기둥이 있었을 때 이걸 탁 잘라서 위에서 봤다고 하면 얘가 바로 원이 되겠죠. 그래서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잘랐으면 얘도 원이고, 이 아래를 이쪽으로 잘라볼까? 이것 또한, 그렇죠, 원이에요. 이런 식의 원. 여기 위를 잘랐다고 하더라도 원이 되어서 결국 이것들은 모두 원이 나오는데, 이때의 특성은, 기둥일 때의 특성은 회전체에서 회전축을 수직으로 잘랐을 때 이 원이 모두 이때는 합동이더라. 수직으로 자르면 이게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오고, 이때 합동이 이 기둥의 특성이더라, 이 얘기인 거야. 그죠? 원 모양이 똑같고 그 다음 크기도 같아. 그래서 합동이었어. 그러면 원뿔은 축이 이렇게 있죠. 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360도로 회전을 하는데, 그럼 처음에 여기서 잘랐어. 그러면 어떻게 돼? 원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서 잘랐어. 수직으로. 회전축에 수직으로 잘랐을 때 얘도 원이 나오고, 여기서 잘랐을 때도 원이 나오죠. 그래서 자, 얘도 수직으로 자르면 원이 나오는데, 이때 내 특성이 합동은 아니야. 뭐야? 닮았어. 이렇게 해서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크기는 달라서, 자, 원뿔은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 모양은 모두 원이고 이 크기는 다르다, 이 얘기야. 됐죠? 자, 그 다음 이걸 뭐 닮음이라고 하는데 써주셔도 되고, 어찌됐건 회전축과 수직으로 잘랐을 때 모양은 지금 뭐가 된다? 원이 된다는 일치하죠. 마찬가지로 구도 회전축이, 사실은 구는 회전축이 무수히 많아. 그래서 회전축에 이거를 회전축으로 봤을 때 수직으로 자르면 당연히 얘도 원 모양 나왔고요. 얘도 이쪽으로 자르면 원 모양이 나오고요. 이쪽으로 잘라도 이렇게 원 모양이 나와서 수직으로 자르면 모두 모양은 원이 되더라. 그렇지만 얘도 닮은 모양의 원이고 크기까지는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크기가 똑같은 건 이렇게 기둥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회전축이 무수히 많으니까 이걸 또 축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요걸 또 축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축은 구에서는 특성이, 축이 많다, 무수히 많다, 많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전축이 무수히 많고, 어디를 보고 축으로 하든 간에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는, 구의 중심을 지나는 축이면 항상 축으로, 선이면 항상 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양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 특성은 뭐야? 회전축과 수직으로 자르면 뭐가 된다고? 그렇죠, 원이 나온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원뿔 때도 회전축에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또 자르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뭐가 된다? 그렇죠, 원이 되더라. 이게 지금 회전체의 수직으로 자르면 특성은 모두 원이었어. 자, 이제 그러면 회전체를 알 수 있는 기준으로는
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다 원이다. 요걸 특성을 알았고, 두 번째로 이제는 뭐가 있냐면 회전 축을, 자 봐봐, 이게 또 중요하다 했어. 축 포함하여, 축을 포함하여 이제 잘라볼게. 축을 포함한다는 건 뭐냐면 이 축이 이렇게 있잖아. 세로로 이렇게 있으면 이걸 포함해서 이렇게 자른다는 거야. 이렇게 쓱 칼로 자른다 이 얘기인 거야. 축이 여기 있죠. 그럼 어떻게? 면을 위에서 이렇게 자르는 거야. 축이 포함되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그렇죠? 얘는 기둥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자, 기둥은 뭐가 된다? 직사각형으로 나온다. 그렇죠? 원뿔은 자 어떻게 나올까요? 위에서 축을 포함하여 이렇게 싹 자르면, 즉 한마디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앞에서 본 모양이라고 했죠. 앞에서 본 모양 직사각형, 즉 축을 포함한다라는 말은 축이 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칼날을 잘라서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가 세로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는데, 뭐 삼각형이어도 괜찮지만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은 확실해. 왜? 이 모선과 이 모선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확실하지만 얘가 특별히 정삼각형이라는 건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이등변 삼각형. 자, 이 구는 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얘도 뭐가 된다? 원이 된다. 자, 얘는 원.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바로 축을 포함한 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원뿔 때도 축을 포함하여 이렇게 자르게 되면, 자 보세요. 축을 포함했어? 얘는 뭐야? 이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그렇죠? 사다리꼴. 평행이죠. 왜? 밑면 두 개가 이렇게 평행이니까 사다리꼴.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등변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등변, 사다리꼴. 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직 배우질 않아갖고, 그쵸? 등변 사다리꼴이 뭐냐면 이렇게 밑각의 크기가 같고 이 옆에 이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모르겠으면 그냥 사다리꼴, 이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축을 포함한 애들의 이제 특성을 알았어. 기둥은 직사각형이 나오고, 그 다음 뿔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고, 구는 원이 나오고, 축을 포함하면 원뿔 때는 이렇게 사다리꼴이 나오는 걸 알았는데, 또 하나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축을 포함한 이렇게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항상 회전축을 기준으로 하여 선대칭 도형이라는 얘기야. 자, 봐. 구에서도 보면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하여 이렇게 축이죠. 이걸 기준으로 선대칭이라는 건 이 선을 기준으로 하여 접으면 딱 접힐 정도로 대칭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요 길이들이 서로 같고요. 그다음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접으면 딱 접힌다. 그렇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뿔도 선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선으로 접었을 때 수직이고 길이가 서로 같게 되는 이런 선대칭 도형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뭐라고? 축을 포함하여 자른 경우에. 그래서 이 선대칭 도형이 사실은 이쪽 방향으로 자르든 이쪽 방향으로 자르든 어때? 모든 방향으로 축만 포함하면 똑같이 선대칭 도형이면서 얘가 뭐다? 합동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야? 이 얘기인 거야. 이게 회전체이면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면을 이렇게 자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 하여 자른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나왔던 그 선대칭 도형의 모양이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 좋아요. 자, 이제 2번 예제 2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금방 풀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좀 써놓기는 했어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하나만 추가로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예제를 풀어보자. 회전체와 그 회전체를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이 옳지 않은 것. 구는 여기 써있죠. 그럼 방구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 방구요 너무 웃겨요. 이게 아니고 방구가 뭐죠? 이렇게 반구, 구의 반이라는 얘기예요. 2분의 1. 이 모양을
반구라고 하고 얘는 평면이에요. 평면. 자, 그러고 나면 이 반구를 회전체를 포함하는 회전체가 회전축 아니에요? 잘못 쓴 것 같은데, 그쵸? 자, 회전체를 포함하는 축을 포함하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그러면 구에서는 어떻게 돼? 축을 포함하니까 원이 되고 반구는 이렇게 되는데 어디를 회전했을까 이 얘기인 거야.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360도를 돌리는 거죠. 이게 바로 반구이고 이렇게 해서 자는 모양은 반원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도 맞아요. 얘도 맞고요. 자, 그 다음 원뿔은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는데 정삼각형이 되려면 반드시 이 길이까지 밑변, 그렇죠? 여기 원의 지름까지도 같아야 되니까 정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은 아니고요. 원뿔 때 사다리꼴, 원기둥, 직사각형 방금 했던 그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추가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얘기야. 회전체에서 겨냥도를 그리는 방법. 겨냥도라는 것은 360도를 회전했을 때 그 모습을 그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자 보세요. 예를 들면 회전축이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내가 아무렇게나 만들어 볼게 선생님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요것을 겨냥도를 그리고 싶은 거야.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360도로 회전을 시켰을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제일 먼저 얘를 가지고 선대칭 도형 하나를 똑같이 그려. 그게 무슨 말이야? 똑같은 모양을 접었을 때 딱 접힐 만큼 그려놨어. 그치? 그리고 나면 자, 어차피 360도를 돌렸으니까 원 모양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끝점하고 여기 있는 끝점이 이렇게 포개질 거 아니니? 그치? 그럼 포개질 거면 이걸 안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그려준다는 얘기야. 왜? 회전했다는 의미야. 그 다음 얘도 뒤로, 이게 또 뒤로 이렇게 회전이 됐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점하고 이 점이 이렇게 연결이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그 반대쪽도 회전한 모양으로 원 모양처럼 그려줬어.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이 선하고 이 선은 모두 다 똑같이 계속 돌아서 여기 점이 여기로 갔고 여기 점이 여기로 갔으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둥그랗게 옆면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밑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를 둥그렇게 똑같이 같은 비슷한 크기로 원을 그려주고 그 다음 이 안에 거는 자 봐라. 얘는 그 둥그란 면이 휴지죠. 두루마리 휴지처럼 생겼죠. 이 둥그란 면이 안에는 보이지 않을 테니까 이걸 점선으로 사실은 이렇게 그려놓고 모르겠으면 그 다음에 점선으로 그려도 되는데 어찌됐건 안에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선으로 그려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이 안에 있는 이 선도 결국에는 보이지가 않잖아. 이 두루마리 휴지를 앞에서 쳐다봤다 했을 때 이 부분이 보이지 않을 테니까 얘도 이렇게 점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겨냥도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점선의 모양으로 이런 모양이 회전체 모양이 나오더라 이 얘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체를 그려보는 연습도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게 지금 딱히 나와 있지 않아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느냐. 한 번 더 뭐 이런 식으로 떠 있어.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축을 기준으로 하여 똑같이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려주고 접으면 접힐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각 점들을 둥그렇게 이어주는데 이 뒤에 있는 모양은 이렇게 점선으로 얘도 둥그렇게 이어주는데 얘도 점선이죠. 사실은 이 부분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점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는 얘도 아니니까 안에 있는 부분은 점선으로 그려주면 이 모양이 어떻게 나오겠구나 예상할 수 있고 거기에 맞게 답을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들 좀 밑에 문제 유제 풀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